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 60억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도 1만 주 넘게 일단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2025년도 1분기 스위스 로슈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의 1분기 실적 리포터를 이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뭐 별도 분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간암 치료제 실적 관련되는 부분을 참고로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는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전일 대비해서 2% 정도 상승한 56,600원 정도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간암 1차 치료제의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 허가를 받았으니까 23년도 24년도, 25년도, 이제 뭐 연수로 보면 이제 3년차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 올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25년도 1분기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의 그 실적 리포터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요 첫 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넘어가서 보시면 레비뉴 드라이버, 그러니까 실적을 견인하는 주요한 약물이 어떤 거냐. 그래서 테이블에 보면 프로덕트 레비뉴 바이 메디슨, 약물에 관련되는 이제 레비뉴 수익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1분기 기준입니다. 이게 밀리언 달러니까 아무리 해도 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가장 이제 메인은 타그리소입니다.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 국내로 보면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의 레라자가 이제 여기에 이제 경쟁 약물로 작년 8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타그리소가 1년에 뭐 한 10몇 주씩 팔고 있는 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분기에도 보시게 되면 이거 밀리언 달러니까 한 1분기만 하더라도 한 2조가 넘죠. 2조 이상 정도를 팔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강자가 임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핀지하고 임주도가 이제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적응증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22년도에. 그래서 임핀지가 타그리소 다음으로 주요한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메인 약물입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한 2조 정도가 넘는 것을 1분기에, 여기 뭐 간암만 다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데,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임핀지 내용에 보시게 되면 1분기에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팔고 있기 때문에 토탈 레비뉴가 미국 쪽 관련되는 부분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스트롱한 강력한 수요 driven by HCC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 의해서 강력한 어떤 이제 수요 견인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히말리아 관련되는 부분 말고도 이제 뭐 뒤에 이제 뭐 BTC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폐암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임핀지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강력한 이제 간암과 뭐 폐암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성장을 1년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 쪽에서 가장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죠. 작년에도 이제 IR 자료에 보시게 되면 로슈의 어떤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25%까지 올라갔던 부분들이 계속 지금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이미도 같은 경우에는 임핀지 대비해서는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드 요법이라 해가지고 이미도는 뭐 계속 투여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투여하고 이제 정기적으로는 임핀지를 계속 투여하기 때문에 임핀지의 매출이 훨씬 더 많은 게 이제 뭐 당연하겠죠. 병용이지만 실질적인 어떤 병용은 아니에요. 이미도는 한 번 정도 투여하고 그 다음에는 임핀지를 계속 이제 투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로슈의 이제 그 실적 발표 PT 자료에서 제가 한번 따와봤는데요. 로슈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1분기에 새로운 어떤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빅파마는
뭐 항상 뭐 이런 어떤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부분들을 자체 개발이나 M&A를 통해서 계속 이제 넣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뭐 그 강력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졸레어라든지 뭐 바비스모라든지 뭐 이런 오크리부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어떤 약들이 이제 센 거고요. 이 뭐 티센트릭이라든지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허가받은 지가 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티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측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바스틴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는 어떤 약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로슈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내년도 보시게 되면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1차로 2020년도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26년에 보시게 되면 1차 치료제 HCC로 티라골륨암과 이 티센트릭과 아반스 이렇게 3중 병용으로 이 부분에서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암 1차 치료제 어떤 경쟁이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해요. 로슈는 이제 출혈 문제로 아바스틴과 티센트릭 관련해서 이제 치료 중단율이 높아지면 점유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3중 병용으로 1차 치료제 허가 관련되는 도전을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5년 장기 생존율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늘리면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도 포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그 에자이 쪽 비교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조금 통계적 유의성은 힘들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계속 이제 임상을 통해서 도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중국 쪽에 이제 티슬레리주막 관련되는 부분들도 1차 치료제 진입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노벤트 같은 경우에도 신틀리맙이 이제 FDA 중국 임상으로 안 됐습니다만, 신틀리맙과 로슈의 아바스틴과 결합해가지고 또 간암 시장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진사 말고 록트로지도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 시장이 날이 가면 갈수록 경쟁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HLB의 리보셈과 캄네리주맙이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이 시장 자체는 커지지만 경쟁 강도가 계속 강해지기 때문에 초기에 선점하는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올해 중에 허가받는 것이 뭐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 한 3년치 4년치 이제 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목표 어떤 매출을 하는데 이제 영향을 좀 덜 받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경쟁 약물의 어떤 흐름들을 항상 좀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 부분들을 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HLB는 어제는 이제 코스닥이 1% 넘게 일단 빠졌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코스닥이 0.98 거의 한 1% 다시 또 반등을 했습니다. 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HLB는 많이 안 빠졌는데 오늘 또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어제 이제 한가를 좀 갔던 뭐 오름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오름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름은 좀 이제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표적항암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타킷 때는 항암 물질 자체에 도킹을 해서 그걸 저해하는 이니비터 형태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닙도 이제 그런 형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면역항암제는 조금 뭐 기전은 다릅니다만, 표적항암제는 이제 보통 그런 기전을 하는데, 우리 몸 안에 보통 이제 단백질 종류가 한 2만 개 정도가 있으면 뭐 병을 유발하는 게 한 4천 개 정도가 되는데, 이게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붙는 어떤 영역들이 가능한 어떤 바이오마크가 있고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아예 붙질 않기 때문에 표적항암제를 할 수 없는 영역인데, 그래서 항암제의 어떤 다음 기술로 쓰고 있는 것이 이런 아예 그냥 표적 단백질 자체를 분해해서 그냥 녹여버리는 기술이 TPD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한 상장사가 이제 오름 테라피틱스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장사로는 이제 처음으로 진행하고, 항암제의 어떤 다음 어떤 모델, 근데 오름 같은 경우에는
핫한 이제 ADC하고 이제 그 연결해서 TPD하고 결합한 어떤 조합으로 진행하는 모델이니까 표적 항암제의 한계점을 좀 이제 극복하는 걸로 2010년도부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임상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FDA에서 허가받은 약물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암제의 어떤 개발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도 참조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로노이도 같이 빠지고 막 했다가 오늘은 다시 일단 반등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흐름들이 나쁘진 않았고 HLB도 오늘은 이제 시장하고 연동하는 흐름을 오랜만에 보여주면서 장 초반에는 57,300원대까지 올라갔고 58,000원 넘어가면 볼린저 밴드 상단 넘어가는데 예, 그 정도까지 이제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좀 밀렸다가 오후에 다시 이제 그 3시 반 정도 되어서는 정규장에서는 이제 그 55,900원 정도, 근데 애프터 마켓에서 56,70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추가 상승이 조금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HLB 외국인 수급은 60억 정도, 기간은 이제 오늘도 한 3,3억 매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쪽에서는 만주 정도 일단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3일 연속으로 일단 매수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창구 쪽에 보시게 되면 골드만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뭐 좀 특징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트 흐름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세가 이제 바뀌는 어떤 변동성도 확대되고 추세가 그동안에 이제 한 달 넘게 플랫형으로 갔던 부분들이 이제 방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려면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아직은 거래량이 100만 주 언더이기 때문에 작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21일 평선에서 장에 이제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어떤 일봉의 흐름을 좀 보였는데, 내일이 이제 월간으로는 마지막 날이죠. 5월 1일이 또 이제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인데, 내일 이제 월봉을 만드는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양봉을 해서 최대한 볼린저 밴드 상한선 가격이 오늘은 57,8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58,000원을 넘어서 5월달의 어떤 기대감을 반영하는 모습을 만들고 끝나는 것은 굉장히 좀 5월달의 어떤 기대감들을 차트상으로 만들어가는 흐름 구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만들어내는지 여부를 내일 또 체크하시면서 흐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